벤처 캐피탈에서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벤처 캐피탈 자체 그 펀드도 성격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 캐피털 자본의 성격이 어떤 기업에만 투자한다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네. 보통 이제 그 주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펀드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농식품 쪽에만 투자를 하는 그 전체 금액의 얼마 이상 그쪽 영역에 투자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제 뭐 프로젝트 펀드라고 해서 특정한 아주 그 어떤 그 투자의 기회를 보고 이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은 뭐 특별히 없이 그냥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보기에 좋은 그런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면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사실은 존재합니다. 네. 펀드에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기관들 이런 데가 보통 이제 전주 투자자로 참여하고 이 개인들은 거기에 펀드에 참여는 어려운 거죠. 뭐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크레디트 인베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험도 많고 이제 개인 자산도 많아서 이런 투자로 인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실 같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정도로 인정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이렇게 벤처 캐피털에서 돈을 투자했을 때는 그냥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 관리라든가 뭐 지원 여러 가지 그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네. 왜냐하면 돈 날리면 안 되니까 뭔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게 상당히 그 회사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정말 그 스타트업 처음 그 이제 투자가 결정될 때 보면은 저희 용어로 이제 사람 2명의 파워포인트 열정이 전부 다인 경우도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뭐 이제 매출이 나오고 뭐 매출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잘 되기보다는 그 안에 분명히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업앤다운이 있어요. 이렇게 잘 됐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잘 안 됐다가 또 잘 된다 싶으면 또 갑자기 그 뭐랄까 약간 그 포커스를 잃고 뭐 이것저것 막 이제 별로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을 시도하다가 또 이렇게 좀 실패를 하기도 하고 이런 그 굉장히 많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간 전후 드라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뭐 창업팀이 직접 다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지만 그런 어떤 과정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그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었던 이를테면 이제 이전에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이제 선배 창업자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것들 옆에서 이제 사회 경험, 뭐 비즈니스 경험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뻔한 실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명백한 그런 것들을 사실 또 적지 않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 같은 이제 저희 뭐 멘토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꾸불꾸불 갈 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덜 꾸불꾸불 하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로 해서 갈 수 있도록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망할 기업이 흥하기도 하고 흥할 기업이 망하기도 하나요? 영향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도움이 되나요? 차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도 이걸 하면 모든 기업이 성공한다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또 절대 어떤 기업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었더라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잘 됐을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것은 이제 지난 그 한 뭐 그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된 그런 엑셀러레이터들의 존재가 실제로 스타트업의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저희가 이제 충분한 어떤 그 시간들이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벤처 캐피탈도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펀드의 성격도 다 틀리고 그래서 벤처 캐피털에서 돈을 받고자 원한다면 그 펀드의 성격 어디에 투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캐피털이 어디에다 투자한 주로 네,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목적과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투자해 주세요라고 가지고 오면 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네. 목적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싶으면 뭐 예외로 또 투자하기도 하나요? 이제 그거 지금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건 이제 정말 벤처 캐피털 회사마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들도 보면은 이제 돈이 목적인 마치 스타트업들 중에도 돈이 목적인 스타트업이 있는 것처럼 벤처 캐피탈 회사도 그냥 정말 더 많은 수익이 목적인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에 가까울수록 이제 더 많은 수익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추구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라면 지금 얘기하신 기회에서 분명히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든지 또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반대로
또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닌 회사의 경우, 벤처 캐피털 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런 벤처 캐피탈이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대략 한 100개는 넘나요? 100개는 넘을 걸로 짐작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벤처 캐피탈은 사실은 이제 창업 투자 회사라고 예, 보통 창투사라고 창투사라고 그랬죠. 부르던 것들이 이제 있고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제도를 계속 이제 이렇게 개선해 오면서 뭐 이른바 이제 유한회사형, 뭐 LLC형, 뭐 VC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실 또 어떤 일정 부분 벤처 캐피탈과 영역이 비슷한,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일들을 종사하는 그런 이제 또 법인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엑셀러레이터라는 조직도 있고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까지는 아닌데 또 이제 개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투자를 하는 이제 엔젤 소위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이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한 그 벤처 캐피탈을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뭔가 투자를 받아야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이익을 내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적자를 내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버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이 스타트업 대표는 어떤 거를 체크해 봐야 됩니까? 투자 받기 위해서? 기업을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초기 단계의 어떤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직 증명된 게 거의 없고 그렇죠. 그냥 어떤 아직은 조금 이제 막연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실현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의지 이게 사실은 이제 전부 다인 경우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를 받아서 이제 회사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만나 보면은 뭐 처음부터 사실 좋은 얘기 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좀 이 부분이 확신이 가지 않는다든지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그 서로 그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뭐 비즈니스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던져주는 힌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어떤 반응 그걸 일종의 미리 시장에 나가기 전에 그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어떤 뭐 조그마한 실험을 미리 해본다는 생각으로 그런 그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그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하여튼 최선의 대답을 준비하시면 그 투자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받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 이제 벤처 캐피탈 심사역들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네. 사업 계획을 쫙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하는 건가요? 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의 또 이제 스타일이 있어서 본 뜻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그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괜히 더 그러는 경우들도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테스트의 목적보다는 일단 뭔가 그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 될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창업팀이 충분히 고민을 한 건지 잘 이제 모르겠을 때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접하는 창업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지금 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네가 모르는 거 아니냐고 사실 생각이 또 드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투자를 결정하는 벤처 캐피탈 심사역들이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다면은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시장에 나중에 정말 본격적인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나갔을 때 비슷한 반응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자기만의 어떤 그 집념,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고한 자기 그 주장을 드러내야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스타트업은 사실 안 될 이유는 너무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잘 될 이유를 찾기보다는 사실 안 될 이유는 뭐 처음엔 더군다나 더 그렇게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또 이렇게 너무 쉽게 꺾이게 되면 이게 이제 분명히 앞으로 가면서도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 난관들을 이제 겪게 될 텐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걱정이 드는 면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뭐랄까 이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나는 이거 된다 이렇게 약간 우기는 모습이 또 보이면 이 사람은 그 어떤 시장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 너무 그 혼자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그 외골수에 빠져서 고집을 부리다가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 또 이제 반대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서 그 밸런스는 잘 균형을 맞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기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네. 뭔가 자꾸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 근거가 있다면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 뭐 좋은 지적이신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이렇게 그 끈질긴 하지만 쉽게 포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 외골수에 그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그 자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굉장히 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만나준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 직접 대면해가지고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니까. 근데 사실 그 기회조차도 얻기가 네.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다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 이메일 하나 주소 있어가지고 거기로 사업 계획서니 보내고 마냥 기다리는데 전화하면은 기다려보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의례적인 답변이 오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자금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절이잖아요 그게.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요 단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그냥 서면으로 다 퇴짜를 맞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제대로 검토하고 퇴짜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의심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는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 창업팀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에게 파는 과정은 결국 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유명한 데들 누구나 들으면 뭐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데 예를 들어 5개를 골라서 거기에 이메일 보냈을 때 사실 그걸 한번 만나보자고 얘기가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1년에 사실 막 뭐 2,000건, 3,000건 이상의 그런 류의 이제 이메일들을 받고 뭐 보면 사실 다 한 번씩 들어봤던 비슷한 얘기처럼 느껴지고 또 특별한 게 없으면 사실 그 굳이 만나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그렇게 쉽게 결정이 되면 이제 그럼 거기서 보통 이제 이게 우리 건 별로 잘 안 되다 보니 꺾이기도 쉽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제가 왜 영업이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그 사실 확률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어떤 그 확률은 비슷한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두들겨 받느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다수의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뭐 이렇게 특별한 점을 못 봤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를 이제 접촉을 시도하다 보면 그 중엔 또 우리의 아이디어를 정말로 이렇게 좋게 봐주는 그런 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거절 이메일 받았다고 너무 쉽게 꺾이지 마시고 일단 선 닿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아무튼 접촉해 줄 필요가 있다. 한 가지가 그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그 회사의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보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그 회사에서 제일 그 이제 주니어인 그런 이제 이를테면 이제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이제 막내들이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제 이게 여러 단계를 이제 거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투자까지 가기는 물론 많은 경우들이 또 그걸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어떤 그 성공의 확률,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한 면으로는 사실은 또 제일 확률이 낮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그게 뭐라고 딱히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주변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 같은 거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전에 그 아는 분 중에 이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해서 뭐 좋은 데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자기의 아는 지인인 혹은 친구인 그 창업자를 설득을 해서 네가 투자를 받았던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 나를 소개해 달라 이렇게 좀 더 그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되면 좀 더 의사결정의 어떤 그 권에 가까운 사람에게 직접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럴수록 아무래도 더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단 그 지인의 어떤 네트워크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이메일을 보내기 그것도 물론 써야 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그 맥락을 찾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냥 연락을 하지 말고 이제 좀 더 조사를 하셔서 저 벤처 캐피탈 회사는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투자했던 것 봤더니 이런 쪽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잘 또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그 포인트들 같은 것도 잘 준비하시면 그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미팅 기회 때 좀 더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결국 인맥, 학맥 아니냐. 결국 학맥이나 인맥에 의해서 네, 네. 뭔가 유리한 점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기회조차가 그 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게 왜냐면 서로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신뢰 자본이 있는 네. 사람의 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 학맥이나 인맥이 부족하다 하면은 먼저 학맥은 어려운 거고 인맥을 뭔가 쌓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미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뭐 학맥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제 실제로 정말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냐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나는 거야 좀 더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많은 수로 만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적게 만났지만 결국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많이 만났는데 투자를 못 받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미리 좌절하진 마시고 이 두들기다 보면은 그 생각지 못한 데에서 그리고 그 뜻을 공감하는 사람을 또 찾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막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을 막 PR을 하면서 하는 데 있어서 또 꺼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소문이 업계에 소문나면,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업계가 많잖아요. 아까 네. 우리 뭐 100여 개 이상은 될 것 같은,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근데 이 A라는 업체가 여기저기 이렇게 하고 다녀 하면 일단 흥미가 싹 사라진다. 왜? 경쟁 벤처 캐피탈에서 거들떠보지 않은 거를 내가 하기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진다.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히려 선택받기가 어렵고 잘 다듬어서 제대로 한 군데를 적은 숫자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포커스 없이 그냥 일단 뿌리고 보자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얘기를 듣게 된다든지 하면은 좀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테면 소수의 그런 이제 좀 이름난 곳만을 컨택해서 접촉을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뭐 필요 없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사실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인터뷰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게 하면 할수록 좀 느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하는 것 자체도 처음에는 되게 그 요점 없이 막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반응도 접하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거를 좀 되새겨서 다시 좀 이걸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사실 투자를 받지 못했으면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또 해야 되는 과정이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2년 전에 한번 봤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그 아직 좀 무르익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투자를 못했는데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시간 지난 다음에 뭔가 좀 더 그때 줬던 이제 그 피드백을 뭔가 반영한 뭔가 하여튼 새로운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한 번 당했는데 사실 그 다음 또 거절당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같은 게 있기 마련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한 그런 어떤 식으로 실체적인 구체적인 결과 같은 거를 갖고 오게 되면 예전에 오히려 한번 봐서 거절했던 거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또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많이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벤처 캐피탈에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참고해서 이제 뭔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고요.